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6장입니다. 챕터 6장. 영양과 소화죠. 영양하고 소화는 뭐 두 번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기본 영양소죠. 무엇인가를 먹고 그것을 분해해서 그 안에서 탄수화물, 최종 탄수화물의 끝은 당이죠. 글루코즈라고 하는 거. 그쵸? 글루코즈. 그리고 단백질은 아미노액시드, 지방은 지방산, 페리액시드라고 하는 형태까지 최종적으로 얻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거 이외에 이제 무기물 영양소들이 비타민이나 아니면은 뭐 마그네슘, 칼슘, 뭐 이온들, 그리고 철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오케이? 그것을 음식물에서 또는 자연에서 얻기 위한 방법, 섭취, 그리고 우리 몸에 섭취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 단위로 부시는 그 과정을 소화라고 통틀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우리 몸에서 그러한 영양분들을 어떻게 소화하고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양에 대해서 좀 분리를 해봤어요. 다량 영양소하고 소량 영양소로 나눠지는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량 영양소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양소라고 보시면 돼요. 물이 영양소냐? 물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죠. 예, 당연히 우리 몸이 수분이 70%니까. 그래서 음료수나 뭐 음식물들에 수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주요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죠. 아미노산과 단백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질, 그리고 탄수화물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 몸의 주요 영양소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영양소, 뭐 다량 영양소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백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제품이나 콩에 뭐 많이 들어있고요. 고기, 달걀, 고기를 먹어야지 단백질 섭취가 되겠죠. 지방, 지질은 우유, 유지방, 그리고 고기, 뭐 달걀에도 노른자에 들어있죠. 그리고 견과류, 뭐 씨앗류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성 기름들이 들어있고요. 이 식물성 기름이 동물성 기름보다는 불포화지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탄수화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빵, 뭐 여러 가지 공유에서 섭취가 되고요. 그러한 최종 탄수화물의 끝은 이제 글루코즈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죠. 소량 영양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이나 이제 무기질입니다. 비타민 조효소로 사용돼서 효소의 반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무기물은 아주 소량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뭐 아연, 철, 인, 황,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온 물질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채소하고 뭐 견과류 이런 데서 섭취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다량 영양소는 주 영양소 1, 2, 3번, 그리고 소량 영양소는 비타민과 무기질이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한 후에 그 영양분을 채소, 가장 작은 단위로 이제 분해를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는 이제 합성이라고 얘기했었죠. 합성이 될 때는 물이 빠지면서 탈수, 축합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분해는 물이 가해지면서 잘라져서 뭔가 여기 모노 뭐라고 돼 있죠. 모노는 하나예요. 단량체. 모노모의 반대는 뭐가 되겠어요? 혹시 폴리머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노모의 반대는 폴리머입니다. 다량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뭐 여하튼 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단량체를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 단량체를 우리 몸에서 흡수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겠죠. 근데 물이 들어가면서 물이 뭘로 돼요? H하고 OH로 분해가 되면서 각각의 절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거를 하이드롤라이시스, 가수분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물이 공유결합에 가해져서 결합을 끊을 때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양소의 분해입니다.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공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수로 연결된 아이들. 첫 번째로 나오는 탄수화물인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사용하는 에너지원이고요. 단당류는 3개에서 7개 탄소로 구성되어 있다. 6개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당류는 이러한 단당류가 2개 이상 합쳐져서 뭐 이루어지는 글루코즈나 플럭토즈가 이제 스크로즈를 만들고 글루코즈가 갈락토즈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당류고요. 다당류는 단당류 여러 개 모여 있는 거. 그래서 식물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형태의 탄수화물 복합체는 전분이라고 하는 녹말 형태, 스타치라고 하는 거하고 셀룰로즈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라고 하는 다이어트리 파이버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이 셀룰로즈죠. 우리 몸에서 잘 분해를 하지 분해도 못하고 흡수도 잘 안 되는 일부 흡수가 되긴 하지만요. 그래서 흡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수용성 섬유고요. 사과나 야채 그리고 불용성 섬유, 통밀, 현미 이런 것들 파이버들이 많은 그런 것들이죠. 우리는 못하지만 소 같은 경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육식이 아니고 채식 형태의 동물들은 위가 여러 개 있어서 분해를 하게 되죠. 그게 다 탄수화물의 복합체인데 형태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동물에 보관되는 글루코즈의 보관 형태가 글라이코젠이라는 형태죠. 간하고 근육에 보관을 하게 되고요. 이 글라이코젠은 글루카곤이라는 효소에 의해서 호르몬에 의해서 글루코즈, 당으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글루코즈의 복합체, 다당류가 글라이코젠이고요. 이 글라이코젠을 분해해주는 분해 효소 또는 호르몬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글루카곤이라는 형태가 될 겁니다. 오케이? 포도당의 균형이라고 되는데 포도당이 뭐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포도당. 글루코즈. 매일 얘기하는. 오케이. 당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균형을 이루느냐? 가장 중요한 영양소니까 첫 번째 영양소니까 어떻게든 섭취가 될 겁니다. 음식물이나 드링크 이런 걸로 섭취가 될 거고요. 우리 몸에서 분해가 돼서 이제 혈액 안으로 글루코즈로 포도당 형태로 공급이 되면은 혈액을 떠다니겠죠. 그럼 혈액을 통해서 간에 저장이 되죠. 저장될 때는 무슨 형태로? 글라이코젠의 형태로 저장이 될 거고요. 또는 근육에 저장이 됩니다. 뭐 분해대사, 머슬에 저장이 되거나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쪽에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을 통해서 온몸 세포에 영양을 공급을 하게 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글루코즈가 쓰이죠. 글루코즈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사용되는 그러니까 글루코즈의 분해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에너지는 말할 것도 없이 ATP를 의미를 할 거고요. 글루코즈가 해당 과정이죠. 해당 과정. 해당 과정을 통해서 분해가 되면서 ATP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분해가 되는 것을 소화라고 얘기할 거고요. 소화의 최종 단계 탄수화물은 포도당, 글루코즈가 될 겁니다. 이 글루코즈는 혈액으로 운반이 돼서 간이나 근육에 글라이코젠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될 거고요. 이건 저장 형태예요, 저장. 그리고 세포로 가면은 바로 사용이 되죠. 뭘로?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과정에 의해서 ATP를 만드는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지방이에요. 지질. 지질이라고 하는 형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지방의 기본체는 여기 있듯이 지방산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페리엑시드. 여기 있듯이 뭐 16개의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탄소 체인이에요. 쭉. 근데 이게 이 지방산이 누구의? 글라이세롤에 3개가 붙게 되어 있는 형태가 우리의 지방의 저장 형태입니다. 이거는 혈액 내에 떠다니는 형태, 지방산, 가장 기본 형태예요. 그리고 글라이세롤에 3개의 지방산이 붙었으니까 몇 개? 3개. 3.
글라이세롤에 붙었다. 글라세라이드. 그래서 이게 뭐예요?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TG.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저장의 형태죠. 오케이? 그게 이 형태예요. 뭐에? 글라이세롤 한 분자에 몇 개의? 3개의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지질이라는 형태예요. 중성지방 트리글라세라이드. 지방은 에너지원이고 우리 몸에서 구조 역할도 하죠. 어디에서? 포스포리피드, 인지질. 요즘 인지질 많이 인기를 끌고 있죠. 크릴에 들어있는 인지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방을 분해하고 또는 지방을 저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성지방 TG는 한 개의 글라이세롤에 3개의 페리엑시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이건 지방세포, 아디포사이트 또는 팻셀이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세포 질은 굉장히 작아요. 그 안쪽에 대부분 다 하얗게 지방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있고요. 아디포사이트는 아디포사이트 스스로가 더 유지를 하려고 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이 한번 찌면은 그거를 우리 몸에는 항상성 기능이 있다고 해서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 안정성이죠. 그래서 지방이 축적이 되면은 그 지방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살은 찌기도 좀 어렵고 빠지기도 어려운 항상 일정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빠지는 것보다 찌는 게 더 쉽죠. 네, 그 이유는 우리 몸은 이제 저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잉여 에너지가 생기면은 저장을 하게 되죠. 근데 가장 좋은 저장의 소스가 탄수화물로 저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가장 좋은 저장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디포사이트 지방세포를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포화지방이라는 형태하고 불포화지방이라는 형태가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한테 이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가장 쉬운 분리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차이점은 포화지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saturate, 다 포화됐다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사슬의 여유가 없다. 모든 지방산이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단일 결합. 탄소와 탄소 사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다 포화된 거예요. 새로운 결합이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동물 지방들이 이런 포화 지방산이고요. 옆에 있는 거 꺾여 있고 이렇죠. 이 꺾여지는 이유가 이중 결합이나 이런 삼중 결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결합이 끊어지면서 다른 결합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꽉 차지 않았다. 불포화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에서 유래된 기름은 실온에서 액체이죠. 불포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물고기들, 우리 매일 얘기하는 오메가3 리놀레이크 엑시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포화 지방이죠. 동물 지방은 어때요? 실온에서 딱딱하게 굳죠. 식물에서 유래된 기름들은 실온에서 액체, 우리 콩기름 같은 거, 식용유, 그렇죠? 그 불포화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일 결합은 꽉 찼으니까 포화, 이중 삼중 결합은 새로운 결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포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은 그 지방들이 혈액 내에 많이 떠다니게 되죠. 혈액 내 지방 수치가 높아지게 된다. 그게 이제 페리엑시드 지방산이나 또는 TG, 혈중 중성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지방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까 불포화 지방은 실온에서 고체가 된다고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애들이 엉기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니까 끈적끈적해진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면 혈관에 어떠한 그 상처 부위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 부위에 염증 세포들이 모이면서 이러한 지방을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화지방산에 의해서 플락이라는 거, 이 플락이라는 게 이렇게 원래 벽의 위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상처가 나면서
염증 세포들이 이런 플락, 덩어리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점점 혈관을 채워서 3분의 2 이상 막혔죠. 그러면 이 지방은 또 딱딱하니까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상경화증이라고, 우리가 동맥경화라고 하는, 동맥이 여기 또 정상 동맥이고 죽상경화 동맥이에요. 그러니까 동맥이 막히는, 경화되는 거죠. 그래서 동맥경화라고도 하는 거나 이제 죽상경화증, 아세로스클로시스도 동일한 말입니다. 염종세포가 성장해서 혈관을 막게 되는 거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게 유지하고,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TG,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중성 지방을 낮춰주는 게 이런 죽성경화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아미노산과 단백질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완전 단백질은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다 포함하고 있는 식품이라서 우유, 달걀, 고기류, 생선, 가금류. 그래서 고기를 전혀 안 드시는 분들은 뭐 죽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콩류 이런 거나 아니면 우유, 달걀에서 충분히 섭취가 가능합니다. 채식주의자들, 베지터리안들도 살쪄요. 콩 같은 거 그런 거 통해서. 이렇게. 불완전 단백질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단백질이 포함되지 않은 그런 식품입니다. 대부분의 식품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잘 혼합해서 섭취해야 보완적으로 단백질 섭취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 콩류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한 건데요. 다양한 콩들이 단백질 섭취의 주요한 요인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동물을 키워서 사육해서 그 고기를 섭취를 하죠. 그 기회비용과 환경오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큰 거예요. 맛은 물론 있고 우리가 오랫동안 먹어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근데 그것들을 조금씩 줄이고, 그러니까 사육하고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비용, 환경 오염, 소가 배출해내는 메탄가스하고 CO2가 엄청난 환경 오염의 요인이 되거든요. 우리 콩으로 대처를 하게 되면은 단백질 보충의 수단도 되고, 안전적으로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가짜 고기, 단백질은 동일하게 섭취할 수 있지만 이런 콩류, 견과류를 사용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10개는 합성이 불가능해서 섭취를 보충해야 된다. 이제 우리 몸에 총 22종의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12개는 식품에 다 들어있어요. 먹으면은 섭취를 할 수 있는데 10개는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섭취를 해야만 보충이 되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에센셜 아미노 엑시드. 필수 아미노산은 먹어야 보충이 되는 그런 아이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총 22종 중에서 12종은 어떻게든 우리 몸에서 다른 다른 소스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지만 10종은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비만하고 누군가는 영양이 부족하고, 좀 가슴 아픈 현실이죠. BMI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하는데 2.5 이상이면 뭐 과체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60% 이상이 아마 과체중일 거예요. 다음은 이제 소량 영양소입니다. 소량 영양소는 아까 두 가지 얘기를 했었죠. 비타민하고 무기질이라는 형태. 먼저 비타민 얘기할게요. 비타민은 크게 여기 이제 뭐 지용성 비타민, 기름이에요, 기름.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세포막 설명할 때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막은 인지질이라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극성을 갖고 있는 물, 수용성이죠. 수용성은 투과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특정한 통로만을 이용해서 투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용성, 기름의 성질들은 세포막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왜? 차지가 없기 때문에. 극성이 없어요. 비극성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들은 세포막을 쉽게 투과해서 바로 섭취가 가능합니다.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이런 것들이고요.
그 각각의 성분이 하는 역할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요 주요 기능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식품 영양하는 사람도 아니고. A는 눈에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A는 로놉신. 그래서 요즘 루테인하고 비타민 A 많이 먹죠. 캐로티노이드 항산화제로 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비타민 D는 여기 칼슘과 인의 흡수 사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칼슘하고 인의 우리 몸 흡수에 조절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나 이런 거에 중요한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E는 항산화, 그리고 K는 혈액 응고, 플래트닛이라고 하는 혈소판하고 그리고 여러 혈액 응고와 관련이 있는 팩터들이 있습니다. 요소, 혈액 응고 요소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비타민 K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대부분은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제일 많은 게 B고요. 비타민 B는 여기 있듯이 B1, B2, 뭐 B3, B6, 엽산, B12 하여튼간 대부분의 수용성 비타민의 주는 비타민 B고요. 나머지는 C 하나죠. 그래서 C가 이제 뭐 콜라겐을 형성하고 항산화. 제일 중요한 게 항산화죠. 피로야 가라. 피로 회복제는 대부분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왜? 비타민 B는 우리 몸의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 있듯이 에너지 대사의 조효소, 에너지 대사를 활성시켜주는 보조 효소로 작동한다는 거니까요. 아미노 대사의 조효소, 그쵸? DNA, RNA 대사에 사용되는 조효소, DNA, RNA 대사, 에너지 대사. 오케이. 기본은 에너지 대사, 그리고 DNA, RNA 대사입니다. 누가?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D.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르나민 골드 피로회복제, 그리고 임팩타민, 뭐 대부분의 피로회복제의 주 성분은 비타민 B예요. 그리고 사이드로 이제 C하고 D 정도 좀 추가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오케이? 비타민 A 부족해갖고 이제 눈에 각막이 마르고 뭐 과민해진다 했는데 뭐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영양이 좋아서 이런 일은 별로 없죠. 무기질 같은 경우는 이제 미네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무기질이에요. 어른의 경우 2kg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소량이죠. 진짜 소량이고요. 다양한 무기질 중에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온 성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슘, 인,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염, CL. 뭐잘 아는 아이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온, 우리 몸의 주요 이온 물질들이 이 아이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 칼륨하고 나트륨은 특히 우리 세포의 전기적인 성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신경 전달이나 여기 근육 경련, 근육 쇠퇴 관련이 나타나게 되죠. 소량 무기질 중에는 이제 뭐 진짜 무기질 중에서도 소량이 있는 애들입니다. 철은 왜 중요해요? 헤모글로빈, 철 결핍성 빈혈죠. 헤모글로빈에 산소를 잡아주는 쪽 헤모글로빈의 햄 쪽에 이 철이 있습니다. 요오드, 요오드는 갑상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불화물 F, 우리 불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량 무기질은 칼슘, 인,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염화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온 물질이라고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온 물질. 그리고 무기질은 철, 요오드, 불소,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자전거에다가 식품 구성을 해서 쭉 어떠한 것이 중요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표시한 그림이니까요. 뭐 한번 보시죠. 뭐 플루잇, 과일, 야채, 우리 공유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단백질 항상 구성을 잘 이루어야 되죠. 우리 그레인도 대부분 이제 글루코즈를 섭취하는 탄수화물들을 안 먹고 홀그레인이라고 해서 껍데기, 그쵸? 그 쌀을 껍질을 덜 깎으면 그게 현미예요. 많이 깎아서 다 깎아내면 하얀 백미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 구성을 잘 영양소로 나타내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우선 오늘은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바로 좀 쉬었다가 이어서 소화 계통들, 우리 몸에서 실질적으로 소화를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